Greetings. You're killing our planet. Alien fellas. 나는 외계인이 아니야. You're lying to me. I know who you are. 나는 자, 여러분, 할리우드에서 엄청난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바로 영화 지구를 지켜 추가 아니고 지구를 지켜라의 미국 리메이크 버전 부고니아. 일단 이 영화를 소개하려면 2003년에 개봉했던 영화 지구를 지켜라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무려 22년이나 지난 영화이기 때문에 조금의 스포를 포함하여 간략히 설명해보죠. 이 영화는 포스터를 보면 가벼운 코미디 영화인가 싶겠지만 놀랍게도 거의 봉준호, 박찬욱에 육박하는 범죄, 블랙 코미디, 스릴러, 미스터리, 피카레스크 영화입니다. 주인공 병구는 강원도에 사는 순박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정말 온갖 고통이란 고통은 다 겪으면서 어른이 되었죠. 아버지와 어머니는 산업재해에 휘말리고 본인도 학폭 피해에, 여친은 용역 깡패에게 희생당합니다. 도저히 미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던 과거였죠. 병구는 결국 이 모든 게 외계인 소행이라고 여기며 단독으로 외계인에 대한 연구와 그들에게 지구를 지킬 방어 프로젝트에 착수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를 식물인간으로 만든 화학기업 사장 강만식을 납치합니다. 영화 지구를 지켜라 전체적인 흐름은 이 강만식 사장을 외계인으로 단단히 믿고 있는 병구가 그에게 외계에 대한 정보를 자백하게 만들기 위해 사실상 고문에 가까운 실험을 자행하고, 강만식은 이에 거부, 반항, 회유하며 어떻게든 탈출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워낙 사회 저명 인사의 실종 사건이다 보니 강 사장을 찾는 경찰들도 등장하죠. 중요한 건 이런 멋없는 포스터가 보여주는 감정과는 달리 영화가 굉장히 봉준호의 기생충, 설국열차 아니면 박찬욱의 아가씨가 주는 감정과 너무도 유사합니다. 이 영화를 평가한 박평식 평론가에 따르면 상상력 하나는 장준의 팀버튼과 맞먹는다. 정말 이 말이 딱 맞는 게, 겉으로 보이는 건 엉뚱해 보이는 순수 청년 병구가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한다는 것에 너무 혹해서 혼자서 기행을 벌이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결국 잘못되고 그릇된 사회로 인해 자신과 가족에게 벌어진 불행들이 결국 미쳐버린 원인이었기 때문에 영화가 끝날 때쯤엔 굉장히 씁쓸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나쁜 어른들을 그저 외계인으로 비유만 한 게 아니라 진짜로 외계인으로 등장한다는 게 반전입니다. 알고 보니 병구가 미치긴 했어도 그가 한 말이 전부 다 사실대로 외계인들이 정말로 지구를 가지고 실험하고 이리저리 컨트롤하려 했다는 게 팩트라는 결말이 나와요. 이쯤 되면 대체 영화가 뭔 내용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래서 상상력 하나는 끝내준다는 평론이 나오고, 최근에 들어서 비운의 명작, 시대를 너무 앞서간 명작이라는 밈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넷플릭스에 현재 업로드되어 있으니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부고니아 이야기로 돌아와 보죠. 여기서 부고니아란 뜻이 고대 인류가 꿀벌을 만들어내던 의식이거든요. 정육면체로 된 작은 집을 만들어서 그 안에 소의 시체를 집어넣고 기다리면 꿀벌이 만들어진다는, 현대인들이 들으면 황당하겠지만 정말로 고대 사람들이 시행했던 꿀벌 생성 의식입니다. 사실 영화 지구를 지켜라에서 병구의 본업이 양봉업자이거든요. 이것도 그냥 설정된 직업이 아니라 여왕벌이라는 하나의 로열 개체를 위해 수만 마리의 일벌들이 일한다는 비유입니다. 마치 다수의 노동자와 소수의 사장, 대표, 이사진 등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목을 지구를 지켜라 그대로 쓴 게 아니라 부고니아 라고 선정한 게 나름 원작에 대한 존중을 잘 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메이크 되며 생긴 큰 변화는 주연들의 성별이 죄다 바뀝니다. 남자인 강만식 사장은 엠마 스톤이 맡으면서 여성 CEO 미셸, 원작의 병구는 그대로 남성인 테디인데 파트너가 바뀝니다. 지구를 지켜라에선 순이라고 병구를 좋아하면서 그를 잘 도와주는 여성 동료가 있었는데요. 부고니아에선 사촌 동생이면서 남성인 도니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원작에 없던 이슈가 하나 생겨요. 외계인에 대한 연구든 뭐든 어쨌든 납치가 벌어지는 게 아주 중요한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원작 지구를 지켜라에선 이성애자인 남자가 이성애자인 남자를 납치했으므로 성적인 의미가 그다지 발생하지 않는데, 부고니아에선 남자가 여자를 납치했기 때문에 약간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미 공개된 설정에 따르면 주연인 테디와 도니가 자기들에게 스스로 화학적 거세를 해버립니다. 자신들의 지구 방위 임무를 온전히 수행하려면 송역에 지배되어선 안 된다 라며 스스로 거세한 거예요. 야, 시작하기도 전부터 아주 맵죠. 게다가 원작의 강만식은 화학기업 사장이었지만 부고니아의 미셸은 제약기업의 CEO입니다. 그래서 병구 어머니가 특수 화학물질에 중독되었다는 설정이 부고니아에선 테디의 어머니 엘리샤가 약에
중독된 걸로 바뀌죠. 또한 원작의 순이는 순수한 면은 있어도 특별한 장애가 있는 건 아닌 일반 사람이었는데 같은 포지션 부고니아의 도니는 발달 장애가 있다는 설정이 생깁니다. 신체 발달에 비해 정신 발달이 다소 늦은 병이니까 미쳐버린 테디의 장단에 애기 같은 도니가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 파트너임을 보여줍니다. 티저 예고편을 살펴보죠. 말씀드렸던 대로 양봉업에 종사하는 테디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영화 스토리를 관통하는 대사도 등장하죠. The workers gather pollen for the queen. 그러면서 등장하는 여왕벌 미셸. 엠마 스톤이 배역이 정말 잘 어울리죠. 그런데 여기서 테디가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And that's the way they planned it, to make us the same as the bees. 여기서 그들은 지구를 못살게 구는 외계인이겠죠. 벌들이란 노동자들을 뜻하기도 하지만 이 멘트에서는 외계인이 자신들 마음대로 실험체 삼았던 지구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공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납치를 시작합니다. 복장을 보니 나름 외계인 능력에 저항하기 위한 차림입니다. 소방관들 같은 유니폼 차림에 얼굴에는 미셸로 보이는 얼굴 가면을 착용했습니다. 원작 지구를 지켜라에선 없던 설정인데 외계인과 비슷한 얼굴을 해야 그들의 능력이 통하지 않는다, 뭐 이런 장치가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다음 메인 예고편에선 납치 직후 상황이 좀 더 묘사됩니다. 엠마 스톤의 삭발 투어! 진짜 배우란 직업은 보통 프로 정신 아니면 하기 힘들겠어요. 작품 내 설정에 따르면 이 머리카락은 외계인들의 통신 안테나 같은 거예요. 원작에서도 똑같은 설정이 등장하기 때문에 강만식을 연기한 백윤식 배우의 머리가 빡빡 밀려버리죠. 머리카락을 모두 없애야만 외계인들이 다른 외계인들에게 지원 요청을 할 수 없다는 설정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폰 압수한 거죠. Where's my hair? Your hair has been destroyed to prevent you from contacting your ship. Okay. 야, 이때 테디가 당신의 머리카락은 없애버렸습니다. 우주선에 연락할까봐요 하니까 미셸이 오케이 하면서 고개를 약간 돌리며 눈을 굴리며 다른 생각을 막 하는 듯한 장면인데요. 지금 미셸 입장에서 여느 하루처럼 일과를 보내다가 느닷없이 괴한들에게 납치당한 거잖아요. 그리고 기절했다가 눈 떠보니까 머리가 다 밀려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걸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소름 끼치겠습니까? 그래서 내 머리 다 어디 갔어요? 라고 물어보니 갑자기 납치범들이 당신이 외계 우주선과 연락할까봐 없앴는데요. 이딴 황당한 소리나 하고 있으니까 미셸 입장에선 미쳐도 단단히 미친 놈들한테 걸렸구나 싶었겠죠. 제가 설명한 이 모든 걸 단 1, 2초 사이에 몸짓과 눈빛만으로 연기한 엠마 스톤인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아 큰일 났다, 얘들 내 정체를 다 알고 있네, 진짜 우주선에 연락 어떻게 하지? 라며 당황한 것일 수도 있어요. 원작 지구를 지켜라에선 강만식 사장은 악인이긴 해도 그냥 인간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결말에서 진짜 외계인이라는 게 밝혀졌거든요. 만약 영화 부고니아도 그 설정을 따라서 강만식 포지션인 미셸이 진짜 외계인이라면 유일한 통신 수단인 머리카락이 다 없어졌으니까 당황할 만도 하겠죠.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흔한 노동자 계층의 인간 2명이 성골급 귀족인 자신의 정체를 파악했으니 말입니다. FBI will begin a statewide manhunt. I'm a high-profile female corporate executive.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미셸이 막 자기소개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이것들아? 하면서요. 근데 씨알도 안 먹힙니다. 그들은 돈을 노리는 흔한 납치범이 아니라 지구 방위라는 숭고한 목적을 띄우고 임무를 수행 중인 미친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는 테디와 도니에겐 안 먹혀요. 그래도 원작의 강 사장보다는 나름 인간적인 대우를 해주는 게 테디는 자신의 집의 식탁과 의자에 미셸을 묶어둡니다. 원작에선 잘 들리지도 않는 지하실이고 고문기구에 앉혀두거든요. 식사도 나름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챙겨주고 옷이나 액세서리도 착용한 걸 봐선 납치 대상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뀌면서 제작진들이 어느 정도 수위를 조절하는 게 보입니다. 아니 원작은 아예 빨개 벗기고 밥도 개밥도 못한 죽 같은 거 줬다니까. 중간중간마다 미셸이 격투기 훈련을 하는 듯한 장면도 나옵니다. 미셸도 그냥 있지만은 않고 나름 전투력이 있어서 나중에 후반에 가서 액션씬을 통해 에너지를 터트리는 씬도 예상이 되고요. 테디가 자리를 비웠을 때 보니를 설득하는 듯한 장면도 있는 걸 보아 미셸은 끊임없이 탈출을 시도한 것도 예상됩니다. 다만 테디가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라서 잘못 건드렸다간 미셸도 성하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가장 궁금한 건 엠마 스톤이 외계어 연기를 하느냐입니다. 앞서 말했듯 원작 지구를 지켜라에선 강만식 사장은 실제로 외계인이었습니다. 그럼 리메이크인 부고니아의 미셸도 외계인으로 등장한다면 외계어 연기를 할 수도 있겠죠? 아이 탁탁탁 뚫게 으악 곡
이걸 엠마 스톤이 하는 걸 볼 수 있다니 진심 죽기 전에 이런 걸 볼 수 있었을까 싶겠는걸. 암튼 영화 부고니아는 현재 2025년 기대작으로 급부상했습니다. 물론 블록버스터급의 대우를 받진 못했습니다. 제작비가 현재 공개되진 않았지만 이미 소규모 독립 영화라는 게 기정사실화이니까요. 다만 22년 전 영화를 지금의 CG와 기술들로 재구성된다는 점, 그리고 담당 감독과 제작이 정말 정신 이상하게 만드는 영화를 만드는데 특화된 감독들이라는 점. 게다가 아리 에스터 감독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한국 영화를 정말 사랑하고 심지어 원작 지구를 지켜라를 20년 넘게 줄기차게 할리우드에 리메이크 요구했다는 점. 인기 여배우 엠마 스톤뿐만 아니라 테디 역 제시 플레먼스는 역사상 가장 뛰어난 작품 선구안을 갖췄던 배우라는 별명이 있다는 점. 이렇게나 많은 기대점들이 즐비하므로 올해 11월에 반드시 봐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구를 지켜라의 리메이크 영화 부고니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작성해 주시고요.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